자, 토지거래허가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범위가 굉장히 큰 단원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돌아봅시다.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허가권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며칠 내로 허가해 주지요?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자, 그때 허가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이 들어오면 니는 해준다, 못 해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허가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기준 가볍게 봅니다. 1번 토지 목적의 실수요성이 있어야 한다. 자, 실수요성 동그라미 놓고 실제 수요성이라는 게 밑에 1번 자기 거주용 주택. 자, 자기 집 짓겠다. 그럼 허가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거주용 주택.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줄 것입니다. 요양시설까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어린이집을 짓겠다, 요양원을 짓겠다, 그러면 허가해 줘야 된다.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줄 걸까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까지 줄 거면 한마디로 뭐 업은 전부 직업으로 가겠다. 그럼 이건 허가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실수요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 이번에는 163페이지 상단 실수요성도 있지만 면적에 대해서 적합성도 있어야 한다. 거기에 상단에 2번 적합성 동그라미, 바로 밑에 3번 면적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 적정성 동그라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허가 기준이라 합니다. 실수요성이 있어야 한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적정성이니까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하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집을 5만 평에다가 짓겠대요. 그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죠? 이러면 허가 안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면적에도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4번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말이죠.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그러면 허가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무 기간인데 4번의 1 첫째 줄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데 얼마 안에 이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1번 또 나옵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 다시 줄 거고 끝에 2년의 동그라미 집을 짓겠어 이러면 허가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기 집 짓겠다는 걸 허가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 만에 지어야 된다? 2년 안에는 지어야 된다고. 2년 동그라미. 두째 줄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줄 거 놓고 역시 끝에 얼마? 2년. 3번 농업인이 농업. 자, 농사 짓겠어. 그럼 2년 안에 농사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 줄 거고 끝에 2년. 4번 농업인이 줄 것일까요? 축산업, 임업업. 이걸 한마디로 뭐 직업으로 가져가겠다. 직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걸 허가해야 되잖아, 그죠? 몇 년? 2년. 5번 토지를 공공사업용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되냐 대체 토지. 자, 대체 토지에 줄 거 놓고 몇 년? 2년 동그라미. 자,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왜 가르치는가 하면 2년짜리가 모두 몇 개? 5개. 1, 2, 3, 4, 5. 그러면 그 5개만 딱 잡으시면 나머지는 전부 2년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라고 지금 2년짜리를 5개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덤물 하나 건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 6번 보시면 수용 사업,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자, 사업의 시행에 동그라미 놓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세 줄, 네 줄 내려오면 몇 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4년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사업 시행하면 몇 년? 4년. 왜 4년?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자가. 그죠?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2년짜리 4개에다가 그거 하나 딱 올라오면 이거는 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이거 큰 걸 하나하나 이러면 다 짚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만약에 구순진 데서 문제를 내면 하나 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올 수 있는 하나, 두 개를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2년짜리 5개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사업 시행 들어오면 몇 년? 4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넘어가서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164페이지 하단에 4번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별표. 자, 이행강제금이란 취지는 이런 취지겠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하면 2년 안에 집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땅을 딱 던져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용 의무 기간에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행강제금은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째 줄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통지한다. 3개월이 뭔가 하면 조사를 나가보니까 딱 땅을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농사 지으시오. 이렇게 명령을 몇 개월? 3개월 이상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고 통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동안?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고를 하는데, 자, 그렇게 계고를 했는데도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드디어 3번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됩니까? 제일 밑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그래서 10%를 부과하는데, 무슨 가격의 10%죠? 취득가격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러 가면 거래 예정 금액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두 사람이 얼마에 사고 팔겠다고. 그때 5억이라고 적어냈다면 5억의 10%입니다. 5천만 원씩 매년 부과하니까 금액이 세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취득가격의 10%다. 그거 잡으시고. 자, 오른쪽 올라가면. 근데 국가가 살짝 좀 봐줍니다. 왜 봐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165페이지 상단의 별표입니다. 국가가 봐주는 건 이런 건 잘 봐놔야 돼.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방치, 동그라미 놓고 방치하는 자는 그대로 10% 매겨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방실이 적어놔요. 방치하면 10%. 방실이 제 친구 이름입니다. 니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동그라미. 이 말이죠. 나 이 땅을 사서 농사 짓고 집을 짓겠어 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짓고 있어. 그럼 이건 약간 덜 나쁜 놈이잖아. 그죠? 그때는 7% 매겨요. 그래서 옆에다가 친구 이름 적기를 임대칠이 적어놔요. 임대하면 7%. 디귿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변경의 동그라미 5%죠. 100분의 5. 자, 농사를 짓겠어 해놓고는 가보니까 농사는 안 짓고 양계장 닭을 키웁니다.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5% 까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제 친구 이름이 변105 있어요. 변경하면 105, 변105 5%입니다. 나머지 리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 7%예요. 옆에다가 적기를 나대칠이 적으셔야 돼. 제 친구 이름이에요. 나대칠이. 자, 참 오만 거 다 가르칩니다. 제 친구 이름. 자, 다시 이제 책 보지 마시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암기하시기를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부과되죠? 취득가격의 10%를 부과하는데 좀 봐준다니까요. 자, 제일 나쁜 놈 누구? 방실이. 방치하면 10%. 임대칠이. 임대하면 7%. 변105. 변경하면 5%. 나머지는 전부 7%. 나대칠이 됐습니까? 암기합니다. 자, 그때 부과 횟수 박스 밑에 몇 번 부과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 자, 5번 부과의 정지.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건 상식이고. 자, 거기 6번이 보기보다 매년 시험에 지문에 띄었습니다. 6번 별표 중지와 징수인데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줄 것입니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걸 이행을 하면 즉시 부과는 중지한다 하면 틀려요. 부과한 것은 받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중지한다. 그죠? 그거 별표에서 보시고. 자, 7번도 별표입니다. 이재기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 허가관청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나는 7% 매기면 되는데 왜 뭐 10%를 매기느냐 나는 임대칠이 임대했잖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두째 줄에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동그라미 놓고 자 30일 내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일 밑에 있는 5번 때문에 중요합니다. 밑에 5번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라는 단원을 줄 거 놓고 별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고 여러분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갑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땅을 왜 팔지요? 이 갑이 왜 팔까요? 돈이 필요해서 나 이 땅을 팔아서 뭐 자녀 결혼을 시키겠다.
또는 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땅을 팔려는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 결혼을 시키려고 좀 이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요. 첫 번째, 펑펑 운다. 그 울어서 될 문제 아니죠? 삽을 들고 간다. 삽을 들고 가서 되겠나? 호미도 들고 갑니다. 쪄서 보려고. 그래서 해결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다면,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한다? 1번,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대신 사라. 국가가 대신 사라를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허가 받았을 때 개인을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사건의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신청 어떻게 하느냐? 밑에 1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줄 거놓고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즉 불허가를 한 자한테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2번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시군구 도시계획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래 들어가면 틀려요. 불허가를 한 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를 신청하는데 이 신청 몇 개월 내로 해야 되죠? 1개월. 그 줄 딱 끊고 위로 올라가 봐요. 아까 중요하다는 동그라미 7번 이재기 보셨습니까? 이행강제금의 이재기는 며칠이죠? 30일이잖아. 그래, 이런 걸 여러분 까칠하게 걸면은 만만찮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 제기는 옆에다 적어요. 제기를 30개 찼다. 이렇게 적어놔요. 제기가 뭔지 아시죠? 이 제기는 몇 개? 30일이에요. 30일. 30개 찼다. 제기 30개 차기. 그 다음 제일 밑에 이 신청은 며칠? 1개월 내로 이 신청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의도 제기가 이 신청도 할 수 있지만 넘어가면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사라 이 말이에요. 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단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1개월이죠. 이 신청과 매수 청구는 전부 1개월이에요. 1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네가 대신 사라. 난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매수 청구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매수 청구하면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거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매수 청구가 나오면 절차보다도 금액을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 그때 금액은 뭐냐 하니까 밑에 동그라미 3번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옆에다가 에게 적어 놓습니다. 매수 청구 가격은 뭐가 기준이다?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한 70% 수준이라는 정도는 아시죠? 아까 갑이 어렵게 팔 때는 이걸 5억에 팔려고 했어요. 근데 허가를 못 받았잖아. 못 받아서 국가가 대신 사라 하니까 국가는 공시지가로 사겠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 수준 됩니다. 그러면 이건 3억 5천에 국가가 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3억 5천에 팔 수 있다 없다? 잘 안 팔겠죠. 개인적으로 팔면 5억에 팔 거였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3억 5천에 판다면 여러분도 거래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가격을 잘 보라고요. 좀 전에 가격 하나 더 배우셨죠. 이행강제금은 가격이 뭐였죠? 취득 가격이었어요. 취득 가격의 얼마? 10%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가격이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 나왔어요. 자, 다시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이행강제금은 뭐? 취득 가격. 그리고 옆에 이항이면 적어놔요. 선매는 감정 가격이에요. 그럼 요거는 가격은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선매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되는 가격 요 3가지를 갈로 이렇게 문제로 들어온다니까요. 가격 3개를 잡으실 것. 자, 내려가면 6번 다 있죠. 무허가에 대한 효력입니다. 지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받고 하라고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때는 뭐를 적어내야 됩니까?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등등을 적어내는데 개공사는 적어낼 필요 없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허가해준다?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해준다. 자, 그럼 허가 받으면 이제 이 진행하면 되는데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때 방실이, 임대치리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허가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의도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허가를 받고 하라고 했는데 허가도 받지도 않고 거래하는 자가 있어요. 그를 뭐라 부른다? 6번 무허가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효력 1번 무효예요. 그래서 계약 자체가 안 받으면 무효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두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계약하면 두 사람이 계약은 유효해요. 처벌은 받을지라도. 왜? 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합치잖아.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니라니까요. 허가 안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는 이번에 두 절 끝에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100분의 30%의 벌금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형이에요. 30%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됐고, 다 됐고. 오른쪽 167페이지 제일 옆면 제재가 하나 더 있죠. 벌칙에 줄 것입니다. 허가 취소, 167페이지 제일 상단.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그때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가 안 받고 거래하는 놈은 제일 나쁜 놈. 두 번째는 허가를 받았는데 관청에서 야 이거 허가 잘못됐다 변경하자 취소하자 이거를 말 안 들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부분하고 두 개 잡으실 것. 자 내려가면 큰 3번 국가 등의 허가 의제입니다. 정리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가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국가가 거래할 때는 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국가가 투기할 목적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제일 밑에 내려오면 이런 박스가 나오면 한 1, 2, 3 요 정도만 잘 보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걸 다 볼 수는 없다 그죠? 1번이 뭐죠? 자 그때 보면 토지 수용의 동그라미. 수용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토지를 수용하는 자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 땅을 수용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용하면 이건 국가가 하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돼. 됐죠? 그 다음 2번이 별표예요. 2번 별표 아니다. 3번이 별표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경매 허가 안 받아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잘 돌아요.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이제 경매 파트 우리가 제일 뒤편에 가면 다시 하겠지만 이 땅이 경매 나왔어요. 경매 나왔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못 받는 자는 낙찰 못 받잖아요. 그럼 이 땅 언제 낙찰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줘요. 이게 토지거래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땅을 사고 싶은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근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이 땅을 뭘로 보내면 된다? 경매로 보내면 돼. 그죠? 그럼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니까 이러면 되겠죠. 두 사람이 계약할 때 땅 주인한테 이 땅이 5억이면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5억을 주면 사실상 자기들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주되 이 땅에다가 5억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주인이 땅을 안 갚아주니까 나 이거 경매 신청한다. 그래서 경매를 보내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낙찰 받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위험 부담은 있겠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보라고 하는 거지. 그리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합니다. 근데 거의 내가 저 땅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면 거의 자기가 낙찰 받습니다. 1순위에 5억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자기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죽수수 주는 거죠. 실컷 작업해놨는데 다른 사람 가져가는 거지 뭐. 그럴 수는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준다. 그게 시험용입니다. 넘어가서 교재 168페이지 하단 3번 별표 다른 법률에 대한 인가 허가의 의제 그것도 비교적 잘 들어오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제 방금 공부하셨던 것들은 우리나라 공법 규제 중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그래서 제일 센 놈을 하면 다른 거 다 면제예요. 예를 들면 1번 농지 취득 증명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 면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 내려가면 큰 2번 거민도 의제된다. 거민도 받은 것으로 봐준다. 거민이 모른다 치더라도 무조건 다 면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일 밑에 작은 것이 주의 줄 긋고 별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는 해야 되고 뭐는 면제고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토지 거래 허가제는 전부 다 면제. 제일 센 놈이니까 하나만 딱 해야 돼. 하나 하는 게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 됐죠? 경매도 면제 준다 그러잖아요. 경매도 아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기억하지. 의제, 의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토지 거래는 워낙 센 놈이기 때문에 다 면제. 근데 딱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부동산 거래 신고. 그렇게 딱 잡습니다. 넘어가면 169페이지. 선매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편인데, 선매라는 뜻은 먼저 산다 이런 뜻이에요. 선매. 왜 먼저 살까요? 첫째 줄에 시장 군수구 정장은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가가 먼저 살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선매예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뭐 하남시라고 칩시다. 하남시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땅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 땅을 먼저 사겠대요. 국가가. 왜 국가가 먼저 살까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공단을 짓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국가가 먼저 사겠다는 것을 선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선매라는 뜻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면 국가가 내 땅을 먼저 사겠다고 들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거 관심 가져야 되잖아. 선매 절차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알아야 되는 이유 잘 없죠. 선매 절차 밑에 쫙 적어놨어요. 뭐 통지한다, 지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넘기시면 선매 가격이 나타납니다. 그때 교재 170페이지 상단에 선매 가격 보시면서 밑에 표가 선매 절차인데 그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거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 선매 가격은 둘째 줄에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아까 세 개 적은 것 중에 하나죠. 이 가격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감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살 때는 주변의 시세가 얼마인지 거래된 사례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서 감정평가론 들으셨죠? 이 비료사계, 비교법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팔린 가격을 비교하고 또 한 명이 하면 또 뭐 사바사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균된 가격으로 잡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은 실제 가격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에 가깝다면 여러분이 땅 주인 갑이라도 굳이 국가가 먼저 사겠다는데 몸 팔 필요가 없죠. 실제 가격으로 사주겠다는데. 그래서 선매는 잘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수도권 주변에 특히 김포 이런 데, 그죠? 김포 이런 데는 왜 김포 쌀도 유명하잖아. 논이 유명한데, 그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발돼 가는 땅이 많으니까 감정 가격으로 팔리니까 거기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이 재산이 30억, 3, 40억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감정 가격으로 땅을 받으니까 가격을. 그래서 논에 물대로 가면서 벤츠 타고 간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벤츠 안에 뭐 나온다? 삽, 꽃갱이 실어가 갑니다. 대충 느낌 맞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죠? 감정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재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논에 물 보러 가면서 꽃갱이 삽 나온대요. 벤츠에다가. 그래서 감정 가격으로 국가가 사주니까, 그죠? 그런 개념. 다 했습니다. 내려가면 보칙과 벌칙 지금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거래허가제에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들어옵니다. 포상금에 동그라미 놓고 언제 포상금을 지급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박스 내려가면 1번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거짓 신고자. 아까 거짓 신고는 5% 과태료다 이런 거 이야기했죠. 더블 올려놓고 자진해서 자수하면 반 깎아준다 그런 제도 있잖아. 그죠? 바로 밑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 해서 전부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포상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포상제도 오른쪽까지 해서 1, 2, 3, 4, 5, 6, 7을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박스 밑에 딱 시험에 나올 거 정해놨잖아요. 이 책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를 고발하면 포상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 신고자는 고발하면 포상해요. 저 사람은 6억인데 5억으로 신고했어요. 이러고 고발하면 포상해 준다고요. 근데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포상금이 없다는 게 그거를 딱 잡고 계셔야 돼. 같은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죠. 지급 요건, 지급 범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절차 이런 것들도 천천히 보시고 교재 173페이지 부동산의 정보 관리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거든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논문을 쓰실 때 다음 참고가 될 겁니다.
뭐 할 때 참고된다고요? 논문 쓸 때, 시험 칠 때 별로 참고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 범위가 크다는 뜻이에요. 참고를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토에 대해서는 국토장관이 지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2번, 1번만 줄 겁시다. 국토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다. 누가 조사한다? 국토장관이. 막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전자적 처리 다 됐습니다. 자, 이제 175페이지. 오늘 수업했던 것에 또 2번 따볼 수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한번 적어놓고 출발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제일 센 놈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몇 개? 3가지.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전부 다 500 딱 잡고 아닌 거 취득가액의 5%는 뭐 거짓 신고까지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또 정리한다니까요. 175페이지. 자,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한 과태료를 한 번 더 준비합니다. 3천만 원짜리 줄 닦고 놓고 일단 3천만 원짜리는 모두 몇 개? 3개. 왜 3개? 3천이니까 첫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의 동그라미. 마찬가지 2번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합니다. 불구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줄것기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우리는 이걸 일명 여친 사건. 요 세 가지가 3천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아까 감면도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왜 삼촌 감면 안 돼요? 이래 노래 불렀잖아요. 감면 안 돼요. 자, 나머지 2번 500만짜리 쫙 뚫으면 그냥 눈 감고 500 찍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 조장, 방조하는 자 전부 500. 자, 아닌 놈 3번 특히 중요해요. 원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별표 딱 찍어놓고 거짓 신고한 자는 얼마? 100분의 5 과태료. 거의 100분의 5가 밑에 1, 2번 두 개나 있지만 뭐 볼 것도 없어요. 전부 거짓 신고한 자 전부 다 얼마? 100분의 5, 5%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4번 300만 원짜리 아까 공부했는데 살짝 기억납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바로 밑에 두 개, 계약 외 계속 보유는 자동으로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였어요. 그거 다 했던 거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그런데 거기 제일 밑에 5번에 3번은 이번에 도입됐으니까 줄 하나 꺼야 돼요. 주택임대차 계약은 얼마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했던 거 지금 복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주목합니다. 지난주에 수업했습니다. 지난주에 때 우리나라는 모든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해야 돼요. 그걸 부동산 거래 신고제다 이렇게 진하게 공부했고 이제 이달부터 6월 1일부터 임대차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임대차는 주택만이에요. 주택. 토지 임대차는 신고 안 해요. 살림 사는 집이 주택이잖아. 그죠? 주택 임대차도 6월 1일부터 신고해야 돼. 그죠? 그때 신고할 때 수업했던 거 기억납니까? 금액은 얼마 이상일 때만. 밑에 하나 적으십시오. 보증금 6천. 보증금 6천. 점 찍고 월세 30 이상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 금액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증금 6천 점 찍고 월세 30 이상. 이걸 점 찍고로 강조하는 것은 보증금 6천이면서 월세 30이 아니라니까요. 요거거나.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사는 사람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기를 시, 군, 구, 주택 이래 적으셔야 돼. 그래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시, 군, 구 주택 적었습니까? 갈로 열고 지난번 했던 거예요. 갈로 열고 군 지역은 경기도의 한함. 끝은 안 적어도 돼요. 끝. 자,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했다.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강남구, 시군, 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 6천 이상이고 월세 30 이상일 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군 지역, 충청북도에 가면 음성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음성군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고추 아가씨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뭐 김천에는 자두 아가씨, 무슨 사과 아가씨 이런 건 있는데 음성에는 고추가 많이 나니까 고추 아가씨를 선발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주택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군은 경기도에 안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감 잡아요. 시군구 주택입니다. 그게 신고고 3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짜리가 내년부터 적용돼요. 원래는 한 해 동안은 국민들을 교육시키려고. 근데 저 시험용으로는 100만 원 같아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했죠? 넘어가면 176페이지. 자, 형벌도 아까 배웠던 거 확인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형벌에 2년에 2천만 원짜리. 이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넘은 2년에 2천만 원. 자꾸 이렇게 강조했던 거 있었죠? 그 외국넘 토지거래가 위반하면 2년에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거래가 방금 배웠던 거 위반하면 2년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 좀 전에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바로 밑에 1년에 1천만 원짜리 하나 있었죠. 허가 취소라든지 변경을 위반하면 1년에 1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다 했던 것 정리하셨고 177페이지. 자, 전자계약이라는 가벼운 파트입니다. 자, 전자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회 시험에서 원래 여러분 시험이 몇 회죠? 원래 32회입니다. 여러분들 32회 시험인데 29회 시험에서 시험 요강에 내년부터 이랬어요. 그럼 내년이 30회잖아. 부터 전자계약을 출제하겠습니다. 시험 견해서 범위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100%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0회 때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31회가 작년이잖아요. 그럼 31회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봤지. 그죠? 이때부터 나오겠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희한하게 31회 때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죠? 자, 그러면 작년은 그렇고, 여러분이 치는 올해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지. 일단은.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보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전자계약 잘 봐야 된다고 무조건 한 문제 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계약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 상단에 있지만 거기 1번의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IRTS라는 게 보이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줄 것입니다. 공인 인정 및 전자서명을 통해서 작성한다 까지만 줄 거고 그 고성한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계약이 두 사람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죠? 종이 계약서에다가 적죠.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 금액은 얼마 이렇게 적어서 매도인에게 하나 교부하고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몇 년 보존한다? 5년 보존한다. 지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종이 계약서가 없는 걸 전자계약이라고 지금 읽었는 거예요. 공인 인정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 컴퓨터에다가 계약 사항을 다 기록을 하고 엔터 탁 찍으면 저절로 딱 가서 국가기관에 보관이 딱 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진행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이제 서명 날인이 다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5살짜리 애들도 스마트폰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종이 계약서가 없이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국가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내려가면 1번. 부동산 전자계약의 지금 이야기 다 했어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줄 한번 꺼보십시오. 그건 제목만 줄 것이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큰 2번. 전자계약의 개념. 방금 읽었습니다. 1.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에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종이계약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갔어. 그때 교재 178페이지 상단 제일 위에 보면 파란 것이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제도다. 이제 가볍게 들었고 만약에 시험에 건너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 시험에 걸릴 거죠. 왜?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이래 묻는다고요. 첫 번째 1번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한다. 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봐요. 전자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로그인 들어가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면 자격증 번호, 등록번호 이런 거 넣어야 돼. 그럼 무자격자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한다. 좋은 말씀이 2번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인만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는 건 이거잖아요. 컴퓨터를 하니까 만약에 역삼동 A동 101호 아파트가 오늘 매매 계약서를 해서 컴퓨터로 딱 찍으면 다른 사람이 또 A동 101호를 또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종이 계약서를 적으면 오늘 이 사람한테 팔아먹고 내일 가서 또 종이 계약서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되죠? 그런데 컴퓨터 계약하면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그 말이 3번 계약서를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물건을 컴퓨터에 두 개가 막 못 돌아도록 만들어 놓잖아 지금. 그죠? 미변조를 방지한다. 4번도 중요하죠. 공적 장부를 활용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래 가겠죠.
여러분 종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하러 가야 돼요. 거래신고하면 또 등기를 또 하러 가야 돼.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걸 떼야 되는데 뭐 구청에도 가야 되고. 근데 컴퓨터로 계약을 하면 이게 서류가 다 공적으로 연결돼 있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하고 다 연결되니까 법무사 수수료가 30% 확 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적 장부를 활용한다. 그 뜻이에요.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내려가면 5번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자계약 많이 하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자, 바로 밑에 전자계약의 금전적이 1번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그것도 줄하나 꺾고. 종이계약서 쓰고, 그죠? 전자계약을 하면 0.1% 이자 빠져요.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등기 수수료 할인해 준다. 법무사가 직접 서로 때려 안 다녀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할인해 줄 이유가 있죠. 몇 프로 할인해 준다? 30% 깎아준다. 그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죠? 오른쪽에 가면 대학생 등 임차인에게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지원해 준다. 그거 10만 원인데,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수수료 국가가 10만 원 내줄게 이 말이에요. 대학생들이나 최초로 주택을 가지는 자, 이런 자들. 이제 4번이 30회 때 문제입니다. 별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등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종이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면 저절로 거래 신고 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 편리하다 이 말이지. 그죠? 그거 출제 문제였고. 내려가면, 그쵸. 온라인에, 그 5번 원래 잘 봐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면제해 주지만 5번 아파트를 임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 전자계약으로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봐줘요. 그 확정일자 찍으러 안 가도 돼. 그지? 원래 그런 거 5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전자계약 대충 느낌이 왔죠?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원래도 뭐 정도 선에서 체크하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용을 15% 정도 합니다. 15% 한다는 말은 85%는 아직도 종이계약서에 적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전자계약의 좋은 점을 지금 쭉 이렇게 시험용으로 들었는데 오늘부터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종이계약서에 적을 거예요? 전자계약 할 거예요? 전자계약, 그죠? 전자계약 하시는 분은 이제 세련된 분들이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전자계약 할까요? 종이에 적을까요? 나는 아직도 종이에 적을 거예요, 이 종이에. 왜 그런가 하면요. 집을 하나 샀는데 빈손으로 탈랑탈랑 하는 게 좀 섭섭하잖아. 그죠? 계약서를 하나 들고 가야지. 그죠? 나는 종이에 적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꼰대. 바뀌기나 말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85%가 꼰대들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15%밖에 안 해요. 3년 됐는데 15%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자계약을 많이 하겠죠. 그죠? 제가 현업을 하시는 개공사들한테 물어봤어. 이런 혜택이 있는데 왜 전자계약을 안 하고 자꾸 종이에 적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고객이 싫어해요. 고객이 왜 싫어하는가 하면 다운계약서 이런 걸 작성 못해. 이해하시겠죠? 그죠?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다운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다니까. 하나의 물건 두 번 적을 수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첫째, 고객이 불편해하고, 그 다음 개공사도 싫어해. 전자계약을 하면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는 게 다 시고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얼마 받은가지 다 알게 돼. 그죠? 그래서 개공사도 싹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 정도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투명한 사회로 가니까 전자계약을 많이 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 180페이지 4번의 제목에 줄 하나 것이죠. 주택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일자의 부여하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자동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참고로 보시고 18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오는데 가볍습니다. 역시 가볍지만 제목 하나에 하나인데 장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초상치는 법입니다.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 왜 있는가 하면 곧 공부할 건데 분묘기지권이 이제 원래 판례도 받겠지만 분묘기지권은 어떤 거였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 안 해도 되고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묘에 대한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땅을 10억 주고 샀어요. 산을. 왜 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또는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10억이나 주고 샀는데 분묘가 있는데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으면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럼 1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묘기지권이 워낙 평비하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 안 해주려고 무슨 법을 만들었다? 장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문제거리가 되는데
장사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제 묘지는 조그만하게 만들어라. 왜? 철거해야 될 거니까. 아예 조그만하게 만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이게 이 법의 주제예요. 그래서 면적과 기간을 시험에서 물어요. 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출발했는데 거기 상단에 뭐 자연장, 뭐 매장, 개장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비 오는 날 촛불 켜놓고 조용히 한번 읽어봐요. 시원할 거예요. 화장 뭐 이런 막 나와요. 게장, 뚜껑 여는 게 게장이에요. 왜 뚜껑 여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문제 물을 수는 없지. 자, 내려가서 이제 사설묘지, 신고나 허가, 요거 하나 체크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 묘지를 설치한 날부터, 이거는 중요합니다. 30일 내로 당의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제 묘지 설치하면 신고해야 돼요. 며칠 내로? 30일 내로. 근데 이런 거 신고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죠. 왜? 우리나라는 관습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게 붙어요. 다시 묘지를 설치한 자 어떻게 해야 된다? 3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럼 신고 안 하면 제재가 다 있는데 제재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까지는. 넘어갔어. 거기 묘지의 면적은 중요합니다. 그 182페이지 상단에 면적이 쭉 들어오는데 그거 보지 말고 제일 밑에 표 하나를 다 보시는 게 전체 다 나타납니다. 자, 밑에 표 지금부터 익힙니다. 자, 표를 보니까 개인묘지라는 칸 찾았습니까? 개인묘지 찾았어요. 며칠 내로 신고한다? 30일 내로. 면적은 얼마? 30제곱. 여기 10평 이하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분명하게 그건 규정 없고. 자, 그러면 개인묘지는 30제곱이라면 가족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죠? 100제곱으로 해야 돼. 종중문중은 얼마죠? 1000제곱. 그 다음에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러면서 가족 종중 법인묘지 안에 한기는 얼마로 해야 된다? 10제곱 3평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합장하면 얼마? 15제곱. 그거 시험에 굉장히 잘 돌았습니다. 자주. 근데 뭐 언뜻 보더라도 숫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 보지 말고 주목해봐요. 개인 묘지는 몇 제곱을 한다? 30제곱. 10평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개인보다 좀 더 큰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얼마? 100. 가족보다 더 큰 거 종중 얼마? 1000. 그 다음에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그 숫자 고려 나가는 거예요. 청구 공원묘지, 백합 공원묘지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게 법인 묘지잖아. 그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게 묘지라면 바로 밑에 표는 봐봐요. 개인 자연장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습니까? 자연장지의 동그라미. 요게 좀 더 세련된 거예요. 여러분 요새 거기 초목장, 수목장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무 밑에 뿌리는 걸 수목장, 그 다음 초목장은 잔디밭에 뿌리는 걸 초목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봉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봉분이 없는 걸 뭐라 부른다? 자연장지라고 불러요. 요게 좀 더 세련된 거예요. 자,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는 신고하되 개인 자연장지는 얼마? 30 위하고 똑같잖아. 숫자가 10평 미만으로 해라. 가족은요 100 위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종중문중은 얼마? 2000이에요. 위에 묘지는 얼마죠? 1000 됐죠? 밑에는 얼마? 2000. 그리고 이거를 구분 안 하면 한 번은 1000 한 번은 2000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봉분이 있는 것은 묘지예요. 묘지는 1000제곱으로 작게 해야 되지만 이 자연장지는 묘지가 봉분이 없잖아. 뿌리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2000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차이 나는 걸 딱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 법인 자연장지인데, 자연장지도 왜 절 같은 데 가면 납골당, 납골묘래 종교단체 하는 거 보셨죠? 종교단체는 얼마? 4만 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공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는 건데 숫자 가볍게 보셔도 돼요. 거기서 문제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종중, 문중. 그 부분만 잘 봅니다. 자, 면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183페이지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4번이 중요합니다. 기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별표. 자, 1.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이제는 몇 년만 두어야 된다? 30년으로만 해라. 30년의 동그라미. 자, 그럼 30년만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좀 섭섭한 사람을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 설치 기간을 한 번에 한해서 몇 번? 30년 연장해 준다. 한 번 연장해 주니까 최대한 몇 년 둘 수 있다? 60년만 두라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3번. 이렇게 해서 설치 기간을 계산할 때는 거기 3번에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도 줄 꺼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묘가 있고 10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거 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30년이 아니고 두 개가 합장된 날로부터 30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은 없죠. 이거를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에 이런 나올 수 있다고요.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됐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언제 철거죠. 거기 동그라미 5번입니다. 4번에 5번 별표. 이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났는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이것도 2년으로 출제해요. 1년 안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뭐해라? 봉안해라. 그러니까 어차피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화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도입이 되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거의 다 매장입니다. 70%. 나머지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화장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전부 다 70%는 화장하잖아. 그죠? 이 법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화장해야 될 거 지금 하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몇 년 안에 철거해야 된다고요? 1년 안에 철거하고 화장하여 봉안, 받들어서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설치 기간 잘 봐놓으시고. 자, 넘어가면 이제는 184페이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분묘 기지권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판례도 이번에 바뀌었다고 여러분한테 알려도 드렸고 그 수업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분묘 기지권 정리합시다.